러시아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크라 침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를 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미국 방송 CNN에 출연해 러시아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떤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위협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핵 억제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면서 러시아의 속전속결 전략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며 누구도 작전이 이틀 정도만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발표에 이어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도 참전 의사를 밝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22일 미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당국자들을 인용해 벨라루스는 이미 참전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벨라루스가 침공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자국 내 병력 배치를 용인하는데 러시아 침공을 지원해왔습니다. CNN은 벨라루스군은 이르면 향후 며칠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고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이 우크라에 완전히 다른 물품을 보내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방탄 헬멧과 전투 식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꼭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기부해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 중국산 물품을 받은 우크라는 중국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했지만 중국은 식품, 분유, 침낭, 이불, 방수 매트와 같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자를 지원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가져다 주겠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하겠느냐 라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음식과 침낭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베레슈크 부총리는 러시아가 우리 도시를 폭격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담요냐 라면서 민간인의 하늘을 가릴 공중 방어가 필요하다. 방수 매트는 또 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지난주 러시아 공격을 대피한 중국인 유학생 160명에게 물어볼 것을 권한다 라며 우리는 담요와 매트리스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방어할 무기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인들의 환호를 받는 가운데 중국은 비난거리로 전락하자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어차오, 애국 소비를 외치며 한국산 화장품을 불매하고 중국산만 쓰겠다고 외치는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에서 코로나가 검출됐다며 한국산 의류를 폐기 처분하고 한국산 옷을 입은 사람은 당장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미크론 유행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와 물품을 코로나의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수입 의류를 검색하면 역정, 전염병 상황, 한국 수입 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의 문구가 뜹니다. 앞서 지난 7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공식 위챗을 통해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시민들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샤오싱시 당국은 수입 자체 물품의 예로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심각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을 지목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한 적 있거나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구입한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중국의 한 도시가 아닌 저장성 샤오싱시, 동양시와 장수성 리슈이현, 랜듀구 등의
모두 동시에 이 같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 중앙정부가 지시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산 반도체 대신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대규모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8.0%로 대만 9.4%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에서 2019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수입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변화 비교에선 한국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2에서 16년 9.8%에서 2017에서 2021년 사이 8.8%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6개국,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2.5%포인트,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대놓고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푸틴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중립국이라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 자신의 31세 연하 애인과 4명의 자녀들을 스위스의 한 별장으로 대피시켰는데 곧 추방당할 것으로 알려져 푸틴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는 스위스 당국을 향해 카바예바를 추방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올라왔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자신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시간 화요일 오후 현재 전 세계 누리꾼 약 8만 명의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청원인은 푸틴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나섰는데 왜 스위스는 카바예바와 자녀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가? 라고 비판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80년 동안 중립국으로서 어떠한 국제적 싸움에도 중립을 지켜왔는데 이번 우크라 사태로 오랜 전통과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스위스도 동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위스의 입장을 바꾸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국제법 존중은 스위스가 지지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스위스에 숨어 지내는 푸틴의 가족들을 추방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모두 압수,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